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몸이 으슬으슬 춥고 강한 피로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피로감을 느낄 때 내가 감기에 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으셨다가 갑작스럽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몸속에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저하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여성에게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질환을 그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아니면 심장 질환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같은 이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다른 컨디션이 지속이 되고 내가 피로감이 너무 심한 상태가 오래오래 지속이 된다. 그럴 때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주치 365 여러분들 직접 상담에 참여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어두고요. 그리고 나는 문자 메시지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주치 365 오늘은 재생치료 전문의 정찬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요즘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아주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예. 오늘도 이제 재미난 말씀을 기대를 예. 하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한 주간의 건강 이슈를 키워드로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의 건강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인공자궁 태반입니다. 예. 원장님께 이제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듣기는 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좀 기대가 되네요. 예, 좀 무거우면 무겁고 가벼우면 가벼운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자궁과 태반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태아를 자궁 밖에서 키울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인공장기의 일종입니다. 예. 보통 이제 AIA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태아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이제 엄마의 자궁하고 태반이 아닌 인공장기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그런 이제 2199년에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제 화면에 보이시는 저 모습이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에서 연구팀이 만든 인공 배양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저런 인공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AIA에서 조정돼서 키워지는 자궁과 태반이 필요 없는 이런 이제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폐의 발달이 되지 않은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좀 힘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터만 그간에는 이제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인공자궁 태반이 예. 이러한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조수가 미숙아를 위한 인큐베이터 시스템인데요.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여성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 굴레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네. 이제 문제점도 있는 거죠. 이제 가장 문제가 인공 자궁과 태반을 이용하게 됐을 때 부모와의 그 교감 이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인격적으로 그 아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여성이라고 하면 가장 큰 권리가 임신과 출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여성이 없다라고 치면은 그 구별이 모호해지는 이런 문제 또 이것이 과연 여성 해방인가 이러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문제가 그 유전체 자체를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맞춤형 인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노예라든가 인신매매의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직까지 이제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인공적으로 어떤 영양제를 공급해주고 제한하고 조절해야 되는데 이 문제. 또 어떻게 하면 태아가 자라는데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자극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
또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충분한 정도의 혈관 두께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물리학적으로 제한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논란의 여지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간이 참 이렇게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미래로 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인공자궁, 태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수치 365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볼 텐데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말씀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오늘은 그 여성 갱년기를 포함한 여성 성기능 장애, 여성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통 그 갱년기를 지나면서 중년 여성들의 고민이 여성 질환과 성기능 장애일 텐데요. 여성들은 보통 이게 출산과 임신과 출산, 갱년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이 문제가 갱년기나 이런 여성 성질환 문제가 본인만의 혼자만의 고민을 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이런 여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위에서 조금 많이 접하기로는 뭐 갱년기라던가 요실금 장애 그리고 뭐 성기능 장애까지 중년 여성들이 흔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병원의 문을 두드리기가 조금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주치 365에서 정찬일 원장님과 함께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요즘에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다. 이거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면 좋을까라는 부분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에게 편안하게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성 질환이라고 하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저희가 조금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여성과 남성은 뭐 크게 해부학적으로 틀릴 건 없는데요.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엉덩이 뒤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척추, 꼬리뼈, 천추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고 앞쪽에는 이제 치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앞쪽에는 이제 방광이 있고 방광 밑에 이제 요도가 있는 것이고요. 뒤쪽으로는 이제 직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이게 있고 그 여성은 가운데 하나가 더 있죠. 앞에 하고 뒤에 뼈 사이에 자궁이라고 하는 저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질로 이어지는 이거고 앞쪽에 방광과 가운데 자궁, 뒤쪽에 직장, 항문 이것을 모두 이런 장기를 받쳐주고 있는 제일 밑에 골반 저 근육, 골반 아래쪽 근육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실 노화도 좀 서러운데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게 여성들에게는 이제 갱년기 질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 누구나 다 거쳐가는 거지라고 조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개념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여성 갱년기 정의는 이렇습니다. 노화나 질병에 의해서 난소 기능이 쇠퇴하면서 폐경과 관련된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45세에서 한 55세 사이에
때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3분의 1 이상은 폐경기 이후의 삶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여성 갱년기가 되면 문제가 골다공증이 온다든가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같은 이런 질환에 이완될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예. 이 사진에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여성 갱년기가 되면 보통 그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드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게 저런 난소에서 나타나는 저런 여성 호르몬은 대부분이 뇌의 시상 하부라든가 뇌하수체 전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컨트롤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45세나 이 폐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폐경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이게 유사 갱년기라고 하거든요. 네. 이 문제는 난소가 퇴화되고 노화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뇌 쪽에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뇌하수체나 시상 하부에서 나오는 그 자극하는 그 호르몬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여성 갱년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유사 갱년기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뭐 태아에서부터 뭐 사춘기 그리고 노년, 뭐 중간에 뭐 갱년기 이런 것들을 거칠 때 늘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변화하는 무슨 생애 주기 같은 게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소화기를 거치면서 10대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천천히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사춘기가 더불어 찾아오고 네. 보통 이제 50대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성으로서 사춘기 이후 갱년기 전까지 여성 호르몬에 이제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 양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몸과 신체는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고 특히 거기에는 뭐 갱년기 증상 다 아시다시피 뭐 가슴이 뛴다든가 얼굴이 빨갛게 된다든가 네. 또는 뭐 심리적으로 우울하든가 불안하다든가 맞아요. 말이죠. 그다음에 그 혈액학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좀 증가되면서 고지혈증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요. 또 우울증도 심하게 되고 심하면은 여성 생리적으로 뭐 질소양증이 생긴다든가 건조증이 생긴다든가 또는 이런 문제, 요실금 문제, 또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치매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망증이 는다든가 또 뼈도 약해지면서 골다공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뭐 수면에 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주기에 따른 심리적으로 또 몸적으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는 그 좀 변화들이 낯설고 좀 무섭고 하는 어머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집에 사춘기 딸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예. 갱년기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너무 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들어요. 예, 사춘기가 있다면 네. 갱년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상당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상당한 서포트를 도움을 주는 이해를 해주는 이런 면이 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내 몸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몸에서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 여성 호르몬은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게 자궁이 중요하다.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아닙니다.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소에서. 오늘 개념을 확실히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은 이 말초거든요. 우리 몸에서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저 위쪽으로 뇌 호르몬이거든요. 뇌의 시상 하부에서 그 여성 호르몬을 만들게 하는 그런 성섬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요. 또 그 밑에 있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데서 남포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의 뇌의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지령을 받아서 난소에서 만들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난소 기능의 퇴화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갱년기는 저 뇌 속의 호르몬의 변화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난소에서 예, 만들어지고 예. 우리의 뇌와도 관련이 예, 있다라고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오는 갱년기 증상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여성 갱년기 증상은 뭐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다음에 이 땀도 좀 많이 흘리게 되고요. 밤에 자꾸 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증상이 네.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질소양증이 나타난다든가 뭐 성욕도 당연히 감소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이 많거든요. 가슴이 떨린다든가 땀이 난다든가 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냉증. 그러니까 손발을 다 쑤시다 그러죠. 네. 그다음에 소변도 좀 자주 보게 되고 심하면 요실금 증상까지도 오게 되고 항상 피곤하고 우울하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이런 여성 갱년기가 갱년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예. 또 뭐 뼈에도 이상이 생기고 피부에도 이상이 생기고 지금 전신적으로 예. 이상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치료 방법이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결국 여성 호르몬의 이제 변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비뇨 생식기의 위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좀 깨름직하거든요. 뭔가 좀 나쁜 게 생기는 거 아니야?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지 이런 그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 또 뿐만 아니고 쓰고 싶어도 이것이 이제 간이 나쁜 분들은 쓸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여성 호르몬의 문제는 그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혈전이 생기면 뇌에 어떻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또 비정상적으로 자궁이 출혈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런 여성 호르몬 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문적인 영역이고 조금 뭔가 꺼려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럼 뭐 먹는 좋은 음식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석류 있어요. 같은 거. 예, 석류 같은 거거든요. 네. 석류의 이 타닌 성분 같은 거는 특히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이 동맥경화에 좋은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이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여성 냉증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우유에 트립토판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자두인데요. 이 자두, 예, 자두라고 하는 거는 서양에는 뭐 말린 자두도 많이 이제 팔고 하지만은 네. 자두에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색소가 있어요. 네. 그 색소가 이제 체중도 좀 감소시켜주고 골밀도도 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또 붕소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붕소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석류라든가 콩이라든가 뭐 우유, 네, 그다음에 자두. 꼭 자두, 예, 자두, 말린 자두라도 많이 드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자료에서는 저 치료 방법인가 봐요. 예, 네. 이제 치료 방법으로 호르몬 요법 대신에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가 요법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세포를 갖다가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이제 도구를 쓰게 되는데 네.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조직을 좀 재생될 수 있고 질과 자궁을 증식시키기 때문에 특히 질벽에 있는 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을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저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위험성도 있고 조금 좋지는 않지만은 저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저 호르몬 유혹을 치료를 뿌리치기가 했을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고와져요. 콜라겐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습력이 뛰어나고요. 얼굴이 탱탱해지는 거죠. 주름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질대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도 좀 예방할 수 있고 또 이제 뼈를 이제 파괴시키는 파골세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없애주기 때문에 뼈도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구강 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질건조증이나 해소증에서도 가려움증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거고 네. 특히나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알츠하이머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저렇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를 쓰는 방법,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예, 뭐 소위 콩이나 민간요법이라고 우유나 하는. 네, 예, 예. 뭐 자두를 조금 많이 드시고 예. 하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여성 건강에 있어서 중년 여성들의 무려 40%가 넘는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여성 성기능 장애인데 사실 뭐 사회 문화적인 편견이라던가 조금 정서적인 이유로 이 문을 두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여성의 성기능 장애다라고 하면 이거를 질환으로 그동안은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 이제 성기능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무려 한 40% 정도가 중년 여성의 한 40% 정도가 이제 이게 장애를 겪는다고 하고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그렇지만 이게 조금 뭐 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뭐 갱년기 이후에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 문화적인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질환, 여성 성기능 그 장애 중심에서 봤을 때는 뭐 성욕 감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불감증, 뭐 질 건조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40%면은 거의 반을 차지를 예, 하는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요실금이라고 하는 건 어머님들이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 예. 요실금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해부학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제 바탕이 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방광이라든가 자궁이라든가 직장을 받치고 있는 그 골반저 근육이 중요한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뇨근의 수축 없이, 즉 방광이 소변을 보려면은 방광에 있는 그 배뇨근이라는 것이 수축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수축 없이 어떤 그 운동이라든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복압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새는 이런 증상을 이제 요실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한 50% 정도가 겪는다고 하고요. 10 내지 20%는 실제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중년 여성뿐만 아니고 젊은 여성 중에서도 이제 요실금 증상이 심심찮게 있어요. 이유는 너무 이게 속이 꽉 끼는 속옷이나 스타킹이나 레깅스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방광이 그 압박되는 이런 거, 또 커피 같은 이 카페인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뇨작용에 의해서 이 방광이나 이 요도 쪽에 자극이 될 수가 있겠어요. 또한 이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는 요실금에 좀 더 잘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실금도 이제 뭐 수술적 치료가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요실금 치료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케겔 운동, 아까 말씀드린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축하는 이런 요법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이거하고 비슷하게 미니 슬링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수술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물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이 소변을 나오게 하는 그 입구에 요도 괄약근은 우리가 교감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교감신경을 조금 더 잘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거 외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고 해가지고 보통 TV를 보면서 자궁을 골반을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이런 치료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 이제 근육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치료가 아무래도 줄기세포 치료가 요실금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머님들이 케겔 운동을 좀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실금 하면은 요실금이 하나의 종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요실금이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뭐 요실금이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 하나하나 보면은 제일 많은 게 7, 80%에 해당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그 요의와 상관없이 복부의 압력에 의해서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제일 많고요. 네. 이것은 이제 수술적으로 TOT라고 하는 방법 또는 미니슬링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한 20, 30%가 보통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요의를 느끼자마자 참지 못하고 소변이 새는 증상이거든요. 이 둘을 합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일과성으로 여러 가지 약물, 특히 항정신성 약물이라든가 일부 고혈압약 또는 그 궤양약의 일부, 또 알코올 같은 거, 술 많이 드신다면 이제 소변 이제 이렇게 실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출산이라든가 수술을 통해 가지고 방광벽에 신경이 이제 그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약해져서 나타나는 이제 범람성 요실금 이렇게 종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여성 질환 그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제 성기능 장애다라고 하면 우리 몸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의 주요 신체 기관인 음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성 성기능 장애에서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음액의 구조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 피부의 대부분이 이제 숨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게 해부학적으로는 그 이제 남성 귀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몸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꼬리라고 해서 길게 옆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음순, 소음순을 덮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전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음경 해면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크게 따져서 몸통 부분, 다리 부분, 음경 해면체, 전정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실제로 작은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다음 자료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음액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 음액의 이제 몸체 부분인데요. 저 부분은 이제 남성의 음경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음경 해면체라고 하는 정맥이 이렇게 이제 팽배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겉에서 싸고 있는 막이 이제 세 층이 있어요. 제일 위에 이제 달토스 파시아, 벅스 파시아, 투니가 알부지냐 이런
튼튼한 막으로 싸고 있고요. 이렇게 혈관과 혈관을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그 위에 음액 배부 신경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있거든요. 또 누가 뭐라 그래도 여성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네요. 굉장히 복잡한 신경들이 아주 복잡하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뭐 이름은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척추, 이 허리뼈 뒤쪽에 있는 척추 3번에서 나오는 이 회음신경이라고 하는 게 세 가닥으로 갈라지면서 회음부 신경이나 음액신경, 또 아래쪽으로 치액신경으로 아래쪽 치액신경으로 나눠지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골서의 신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다리 뒤쪽에 있는 네. 표층 신경까지도 와서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기관은 굉장히 민감하지만 저런 것이 굉장히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여성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나의 이제 성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선은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성기능 장애가 어디에서 오는 거고 어떤 것을 성기능 장애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성적 반응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요? 예, 보통 그 1966년에 마스텐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여성의 성적 반응을 4단계로 구별했거든요. 그래서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흥분 단계고 그다음에 고원부, 그다음에 극치 단계, 해소 단계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1960년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그 과학과 경험적인 치료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많이 수정이 되어 왔어요. 그 헬렌과 켈렌 같은 카플란 같은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욕망 단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 2000년에 바손이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저런 단계가 뭐가 중요하냐. 자신의 그 바디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친밀감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의 성기능 장애는 저렇게 단계를 욕구, 흥분, 극치, 해소 이렇게 나눈다면은 각 단계별로 사실은 치료 방법이 다 있어요. 약물 치료입니다. 욕구 단계의 문제. 나는 전혀 네. 생각이 없다. 이런 경우는 플리바세린이라든가 브로모크립튼 같은 약물이 나와 있거든요. 네. 흥분 단계에서는 저렇게 뭐 말초 신경, 아까 얘기한 그 신경을 자극한다든가 또는 프로스타글란딘 2라고 하는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극치 장애, 흔히 말하는 이제 불감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는 이제 보통 그 혈관 확장제인 타다라필 같은 것이 효과적인 걸로 돼 있고요. 이 모든 4단계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고 치료에 효과적인 것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기능 장애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결국은 혈관하고 신경과 호르몬의 이 복합적인 관계에서 네. 이 여성 성기능 장애가 발생된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네.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성기능 장애는 성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그 심혈관계의 위험성, 흔히 말하는 그 심혈관계의 위험성이 40%하고 동반이 돼 있어요. 즉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심장이라든가 뇌에 혈관 쪽으로 뭔가 뇌졸중이나 그런 것이 한 40%는 올 수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아까 말씀드린 성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뇌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또 여성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까 지질학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심혈관계하고 관련이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성기능 장애다라고 하면 그간에는 조금 더 정서적인 부분, 뭐 친밀감 같은 부분을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혈관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냥 방치했을 때는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여성 성기능 장애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불감증, 극치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이제 호소하는 것이 저기에 이제 불감증이라는 이 부분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거 말고도 우울증이 있다든가 불안증이 있다든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특히 약물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네. SSRI라고 세로토닌에 대해서 흡수를 억제하는 이런 약물이라든가 또는 그 항경련제라든가 정신병 약물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런 이 극치감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제가 큐브, CUV라고 하는 거하고 뇌 네. 활성화 두 가지인데 저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저런 극치감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C는 아까 말씀드린 음액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요도 개구부,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질전정부 이게 세 개를 합해서 우리가 CUV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부분이 자극이 되지 않으면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이거든요. 그 신경을 이름하여 그 보통 그
호벨르트, 플렉서스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말초 신경 다발입니다. 여러 복잡한 신경들이 그게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부분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뇌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통증이 있으면 안 돼요.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통증이 있으면은 저 극치감이 완성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고 뇌에 있는 옥시토신이라고 호르몬이 작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통증을 억제하는 하행 시스템이 있어요. 네. 페리아큐렉탈 그레이마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이런 그 활성화 물질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것뿐만 아니고 뇌 자체 변연계라든가 아니면은 그 뇌간 또는 그 뇌하 수체 후부 시상하부 후부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엔테레 싱글레이터, 자이로스나 인슐라 같은 이런 뇌 각종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극치감을 완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음액 부분, 그다음에 전정 부분도 신경학적으로 잘 유도가 돼야 되고 뇌 자체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가지 치료 약물들이 있어요. 그 뭐 카바골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들을 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저런 약물들의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이 말초 신경들이 대부분의 천주의 3번 신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음부신경. 그래서 신경근 자극술이라고 하는 제가 그런 치료도 좀 하게 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불규칙하게 수축이 돼 있고 이완이 안 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골반적 근육에 대한 압통점 주사 치료,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치료가 상당히 유효할 수 있어요. 네. 이거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의 성적 반응의 4단계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세포를 주입해주는 줄기세포 치료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불감증이라고 하면 이걸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근육이나 혈관에 대한 뭐 치료들 그리고 약물 치료들 또 줄기세포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간 그 여성 질환으로 병원에 문을 두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분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저희 문자 함께 만나볼게요. 네, 9897번님입니다. 30대 중반 여성인데요. 결혼 후 지금까지 극치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치료받기도 애매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30대 중반이면은 젊은 뭐 갱년기도 아니고요. 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런 분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극치감 장애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브로모크리틴이라든가 플리반세린이라든가 또는 뭐 프로스타글란딘 E라든가 이런 약물들을 좀 써볼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골반저 근육에 대한 근육 이완 치료 방법, 그다음에 신경을 치료하는 방법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줄기세포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치료 방법들을 좀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신다면 어떤 과를 좀 찾아가시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 부분은 이제 산부인과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지만은 저 시술 자체는 실제로 신경과 근육을 다루는 거거든요. 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골반 쪽을 척추나 관절은 많이 치료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골반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 골반 쪽을 진료를 잘 하시고 있는 분들을 이제 잘 찾아서 진료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이제 산부인과를 좀 두드려볼 수 있겠고 또 골반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또 병원을 좀 찾아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저희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니까 계속해서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질 건조증에 대해서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의 피부도 늙어가고 촉촉함을 잃어가고 거칠고 건조해지듯이 우리의 질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요? 예, 질건조증은 아무래도 모든 이 폐경기 여성의 한 80% 정도가 겪는다고 하고요. 모든 여성의 한 50%는 뭐 겪는 아주 흔한 질환인데 이제 건조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소양증이 생기게 돼 가렵죠. 그리고 건조하게 되니까 마찰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통증도 이제 같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점막이 검제고 분비물도 양이 줄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피부도 촉촉함을 잃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꽤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스트레스, 우리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얼굴도 거칠어지고 뭐 입술도 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여성 호르몬 감소뿐만 아니고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서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게 이제 질건조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친다면 치료법으로는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든가 남성 호르몬이지만 테스토스테론도 쓸 수가 있고요. 네. 또 스팸펜이라든가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 그다음에 이제 보완 대처요법으로 쓰는 흔히 금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 가끔 이제 저런 예전엔 저도 별로 이제 잘 믿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또 효과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외에 여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세포로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줄기세포가 질건조증 치료에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다음 자료들이 그래서 이제 떴네요.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 감소해서 건조증이 오기 때문에 그 DHEA라고 하는 저런 물질을 쓰는데 저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되거든요. 직접 여성 호르몬을 쓰기가 뭐하니까 그 전구 물질을 쓰는 거죠. 그래서 DHEA라고 하는 거를 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오스페미펜이라고 하는 저 약물을 쓰는데 저거는 좀 재미난 약물이에요. 이제 거의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저건 특징적으로 유방 쪽을 증식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방암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안전한 약이죠. 네. 반면에 이제 자궁이라든가 질 쪽의 점막을 증식시켜서 이제 이 여성 성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괜찮은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다음 이제 그 화면은 외에 효과- 그 외에 네. 제가 이제 보면은 또 성장 호르몬인데 느닷없이 무슨 또 성장 호르몬이냐. 네. 근데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보시면은 저게 기억력도 증가시키고요, 근력량도 줄고, 그다음에 성기능도 개선시키고, 뭔가 갱년기 증상도 개선시키고, 피부도 좀 탄력 있게 하고. 우리가 볼다 성장할 때 나오는 마치 호르몬인가요? 저기가 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여성 호르몬하고 거의 효과가 동일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차라리 효과가 비슷한 성장 호르몬을 쓰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렇게 호르몬을 쓰기가 뭐하니까 레이저, 네.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한 결과를 보면은 한 네. 6개월 후에는 한 70~80%에서는 레이저 치료도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음으로 준비된 화면이 이제 레이저 치료 관련된 논문인데 예, 논문입니다. 이게 치료 효과가 이미 데이터로 입증이 됐나 예, 봐요.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레이저를 쓰임으로 해서 그 심부 열에 의해 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콜라겐 파이버가 증식이 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여성의 그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는 뭐 거의 에스트로겐 요법, 여성 호르몬 요법과 대등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술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이제 질건조증에 이제 많이들 좀 알고 계시는 호르몬 치료를 비롯해서 레이저 치료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게 기전을 보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있는 질환은 이제 질건조증이 아니라 질이완증인데 질이완증은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좀 치료가 되나요? 질이완증은 이제 많이 이제 노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근육이 아까 골반 아래쪽을 받치고 있는 골반 저근육, 아래쪽 근육이 많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 용적이 증가되면서 질 수축력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성기능 장애도 오고 문제는 저것이 단순히 노화로 인해서 이게 이완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동반되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완증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 해부학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반 근육 자체가 이완이 되게 되면 그 앞쪽에 있는 방광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방광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실금 증상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직장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럼 직장유라고 하는 거고 더 많이 빠지면 그게 치액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자궁이 있는데 자궁이 탈출되는 거예요. 네. 밑에서 받치는 구조물이 약하니까 자궁이 탈출이 됩니다. 탈출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뭔가 거기 분비물들이 많이 고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성감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질이완증이라고 하는 질환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동반되는 저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되고요. 여기는 뭐 약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물은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저 네.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네. 이런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강화시키는 데는 또 줄기세포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으로는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으로 제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보통 케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피드백 운동을 통해서 골반적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네. 이런 방법을 쓰고요. 가장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그냥 질이 너무 이제 그 확장이 돼 있어요. 용적이 커졌어요. 수축력이 없어요 하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이제 질 성형 수술이라는 걸 봤거든요. 네네. 그것은 질 점막을 좁혀주는 수술이지 실질적으로 이완증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란 말이죠. 그 근본을 해결하지 예, 못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수술 방법이 이제 임플란트라고 해서 드림 코어라고 하는 이런 근육 자체를 이제 우리가 강화시켜주는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CO2 레이저라든가 일부 필러, 그다음에 고주파 이런 것도 이제 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질 성형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케겔 운동이라든가 수술적으로 얘기한다면 근육을 복원시켜 줄 수 있는 수술, 네. 그다음에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세포를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 이 정도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거 외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라든가 고주파 치료, 필러 치료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다양한 여성 질환들의 종류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뭐 건조증이나 이완증이나 또 이렇게 뭐 성적인 그런 뭐 불감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짚어봤는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사실 뭐 갱년기나 뭐 질 건조증이나 내가 느끼기는 느꼈지만 어느 병원에 문을 두드려야 할지 어디에 가서 나의 그 고민을 나눠야 할지 이 부분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 중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지금 어떤 정도의 상태고 어떤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적 02-377-9433, 02-377-9459번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여러 번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갱년기와 뭐 요실금, 여성 성기능 장애 뭐 사실 굉장히 흔할 거예요. 뭐 중년 여성의 40% 이상이 겪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합병증도 유발이 되고 또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치료 방법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먼저 계속해서 그 치료 방법에 이제 언급이 된 게 호르몬 치료, 그리고 이제 뭐 레이저 치료, 그리고 이제 뭐 줄기세포 뭐 이런 치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갱년기에도 많이 좀 사용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줄기세포 치료의 갱년기 적용은 그동안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아토피라든가 건선, 항노화 이쪽에 많이 썼고요. 뇌 혈관을 개선하기 위한 뇌 질환에 많이 썼고 또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는 데 썼고요. 통증 쪽에서는 이제 관절이라든가 디스크, 오식전 쪽에 많이 써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갱년기 성기능 장애에 줄기세포가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세포를 아주 안전하게 쓰므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줄기세포의 효과들 중에서 이제 갱년기 성기능 예. 개선이 지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줄기세포를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줄기세포 치료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뭔가요?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줄기세포는 이제 재생 능력이 있어서 모든 조직이나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는 이제 만능 세포인데요.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 단독만 가지고는 제가 활동을 못하고 거기에 백혈구라든가 네. 또는 그 SDF1 알파라고 하는 그 이제 줄기세포가 병변부를 잘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저런 요소도 좀 넣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잘 자라게 하는 성장인자, 그다음에 혈소판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성장인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토탈 셀 개념으로 주입을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줄기세포, 좋은 줄기세포, 양질의 줄기세포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분리 농축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복지부라든가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된 M2, 스마트 M2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95% 생존율을 가진 살아있는 세포를 넣어주는 저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줄기세포 혼자서 활동을 할 수는 없고 또 좋은 양질의 줄기세포를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여성 질환에 줄기세포 시술이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지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 7월 달에 그 미국 국립 생물정보센터에서 발표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된 건데요. 자가 중간엽 줄기세포를 그 퇴화된 난소에 주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조기 폐경 여성의 갱년기 증상이 상당히 완화가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한 7개월쯤 되니까 생리도 이제 재개가 되는. 그래서 줄기세포가 네. 난소 기능을 재생을 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줄기세포의 그 생리 활성 능력이 입증된 그런 사례고요. 네. 특히 기전은 그렇습니다. 신생 혈관을 그 촉진시킬 뿐만 아니고 그 오래된 세포 이런 것들을 그 억제시키는 그다음에 면역을 조절하는 이런 기전에 의해서 생리도 돌아오고 여성 호르몬도 증가되고 갱년기 증상도 개선되는 이러한 작년 7월 달 논문이거든요. 네. 상당히 그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었던 조기 폐경된 그 환자분들에게는 좀 좋은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원장님이 치료해 보신 우리나라의 환자들 중에서는 예. 호전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제가 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이분은 이제 60대 중반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40대 때 아마 사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당뇨도 꽤 심했고, 그다음에 그 요실금 수술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에게 와서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시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그 관리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만족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뭐 몇 회 정도나 받으셨을까요? 제가 일단 한 달 간격으로 2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노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관리 치료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아주 지금은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 아주 볼 때마다 얼굴도 밝아지고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방금 전해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만의 치료 효과가 다 다를 수 있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 질환 어떻게 조금 관리를 해볼 수 있는지 저희가 방법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질환 치료법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성 갱년기와 요실금은 치료될 수 있다. 여성 성기능 장애는 단계별 접근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신경, 호르몬, 혈관과 연관된 성기능은 줄기세포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나의 문자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문자 띄워주세요. 네, 4589번님인데 43살의 직장인분 아직 폐경기가 아닌데 아무런 욕구가 없고 특별히 뭐 자녀 문제나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저도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아주 이제 짧지만 메시지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3세고 아직 폐경이 아닌데 갱년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성적 단계 중에서 욕구, 그다음에 이게 흥분, 극치, 해소 이 단계 중에서 이제 욕구 장애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직 폐경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일까요? 43세 직장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갱년기가 왔기 때문에 난소에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제가 강조했던 유사 갱년기 증상인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지는 자극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난소 쪽으로 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욕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쓸 수 있는 약물이 제가 브로모크리톤이라든가 아니면 플리반세린 이런 약물도 쓸 수 있고 경동맥 시술을 통해서 뇌 쪽으로 좋은 세포를
주입해 줌으로 인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약물 치료 그리고 이제 경동맥 시술을 통한 세포 주입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 질환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저희가 꽉꽉 내용을 좀 채워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들어볼까요? 예, 여성 갱년기, 성기능 장애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선물을 많이 받으셔서 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제 여성 질환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 질환이 조금 어렵고 좀 무겁다라고 느끼셨겠지만 오늘 방송 내용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